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. 됐어, 안 줘도 돼. 늘 그렇게 말했죠.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익숙한 듯. 하지만 마음속엔 늘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. 그 말을 내뱉을 때마다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. 사실은요, 딸이 주던 그 용돈이 그 몇 장의 봉투가 저에겐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. 그건 저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고, 제가 아직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표시였고, 무뚝뚝한 세월 속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전해지는 사랑이었습니다. 살면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듣는 일이 얼마나 드문가요. 그런데 그 아이는 매달 묵묵히 아빠,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없이 그렇게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요,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찡했습니다. 그 조용한 고마움에 내가 더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서글픔까지 겹쳐서 그저 봉투 하나 받았을 뿐인데도 가슴이 꽉 막히곤 했습니다.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참 야무졌습니다. 작은 손으로 고사리 같은 손편지를 써서 아빠 사랑해요 라며 내밀던 그 아이. 어느 날은 시장에서 산 작은 수세미 하나, 어느 날은 생일 선물이라며 몰래 모은 동전으로 산 볼펜. 그 마음 하나하나가 아직도 제 마음 어딘가에 또렷이 박혀 있습니다. 첫 월급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.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어요. 아빠, 엄마, 이건 꼭 드리고 싶었어요. 그 순간 우린 괜찮은 척 웃었지만 밤이 되어 방 안불 끄고 그 봉투를 열 때 둘이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, 정말 조용히 눈물을 닦았죠. 그 안엔 딸의 월급이 아니라 딸의 시간, 딸의 마음, 그리고 우리가 딸에게 남긴 자리 같은 게 담겨 있었거든요. 그 후로도 딸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고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용돈을 챙겨줬습니다. 사위가 알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. 괜찮아, 그건 제 마음이에요.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. 저는 늘 말했습니다. 야야, 됐다. 너도 쓸 때 많잖아. 우린 괜찮아. 받기만 하니까 미안하네. 그 말 안엔 수십 가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. 고마움, 미안함,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자존심이요. 자식에게 받는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. 적은 금액이어도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내가 아직도 이 아이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? 혹시 이게 의무감은 아닐까? 한 번은 딸이 봉투를 건넸을 때 괜히 핀잔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. 야, 내가 무슨 큰 부자냐. 이런 거 하지 마.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받고 싶은 마음과 받기 싫은 마음이 조용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. 그런 생각이 드는 날엔 딸이 건넨 봉투를 그냥 서랍 안에 넣어버리기도 했습니다. 받았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. 밤에 잠이 오지 않더군요. 그 돈 없이도 살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? 어쩌면 그건 돈이 아니라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날 밤 아내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. 그건 당신 마음이야. 근데 그 아이는 우리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일 거야. 그 한마디에 입술을 꼭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순간 말 대신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. 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모두 저를 향해 있었는데 정작 저는 그 따뜻한 손길들에 괜히 자존심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. 그걸 깨닫는 순간 정말 울컥했죠. 이 나이가 되면 돈보다 중요한 게 자존심이고 자존심보다 더 아픈 건 자식 앞에서 작아지는 내 마음입니다.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. 그 용도는 돈이 아니었습니다.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. 그 말을 딸이 묵묵히 전하고 있었던 거죠. 지금도 그 봉투는 서랍에 고이 있습니다. 가끔 꺼내보면 그 안엔 돈보다 더 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. 그 봉투를 열어보다 보면 그 안에서 딸아이의 손길이 느껴집니다.
조심스럽게 접힌 종이, 깨끗하게 쓴 메모 한 줄. 아빠, 엄마, 사랑해요. 그 글씨를 보고 있으면 그저 돈이 아니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.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, 나도 이제 짐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평소처럼 일 끝나고 아내랑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. 딸은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묻다가 갑자기 말끝을 흐리더군요. 아빠, 나 요즘 조금 빠듯해서 잠깐 용돈 좀 쉬어도 될까요?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.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어요. 말은 안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. 이제 우린 필요 없다는 뜻일까? 내가 부담이었구나. 딸은 말을 아꼈고 저는 괜히 목소리를 차갑게 내뱉었습니다. 그래. 그러지 뭐. 그 말 속에 담긴 제 마음, 딸은 알았을까요? 그날 밤 밥이 목에 안 넘어가더군요. 서랍에 고이 넣어둔 봉투들을 꺼내보다가 괜히 울컥했습니다.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그 고마움을 부담으로 받아들였구나.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들었습니다. 결국 자식도 자기 살기 바쁘면 부모는 뒷전이 되는구나. 아, 이게 바로 세월이라는 거구나.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마음은 조용히 계속 이야기하더군요. 가슴 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. 넌 참 잘 키운 아빠야.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랑이니까. 그 말이 마음 안쪽 어딘가에서 속삭였습니다. 며칠 뒤 딸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.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아빠 하고 웃었지만 표정 어딘가에 미안함이 보였습니다. 아이를 방에 들여보내고 딸은 식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. 그 순간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 속에서 저는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. 괜히 먼저 말하면 제 자존심이 깨질 것 같아서요. 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. 조용히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. 아빠. 그날 그 말하고 나서 계속 마음이 안 좋았어요. 며칠 동안 말씀드릴까 말까 망설였어요. 혹시 상처내실까봐.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.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. 그 순간 내 안의 서운함이 조용히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. 딸이 말했습니다. 아빠, 그동안은 제가 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. 근데 요즘은 너무 빠듯해서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더라고요. 제가 못 드린다고. 아빠가 서운해 하실까봐. 그게 더 무서웠어요. 그 말을 듣고 저도 처음으로 진심을 꺼내 놓았습니다.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. 돈이 아니라 내가 웃으며 사는 걸 보는 게 진짜 효도야.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.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날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 앉은 기분이었습니다. 딸의 손을 잡고 있으니 어릴 적 아장아장 걷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.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꽉 잡던 그 느낌. 그 아이가 이제는 나를 걱정해주는 어른이 되었다는 게 참 벅차고 고맙고 뭉클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남았습니다. 전화 한 통, 사진 한 장, 짧은 안부 문자 한 줄, 서랍 속 봉투 대신 아빠 잘 지내요? 라는 메시지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. 가족이라는 건 계속 주는 것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이어지는 거더군요. 딸은 용돈을 멈췄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저에게 남겨주고 갔습니다. 그 따뜻함은 지금도 남아 하루하루를 더 단단하게, 더 포근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우리는 종종 돈이 마음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진심은 봉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, 눈빛 하나, 전화 한 통 안에 담겨 있습니다. 딸은 용돈을 멈췄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제게 남겨주고 갔습니다. 그 아이가 제게 말한 건 아빠,
우리 이제 진짜 마음으로 연결되었어요. 라는 메시지였습니다. 관계는 계속 주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멈춰주는 데서 자랍니다. 그리고 나는 지금이 더 따뜻합니다. 그 따뜻함이 언젠가 또다시 딸의 품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나는 그 아이의 안부 전화를 기다립니다. 우리는 자식에게 주는 건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. 하지만 자식에게 받는 건 왠지 자존심의 무게처럼 느껴지고 한편으론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요.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은 단단해지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더 자주 흔들리고 더 쉽게 금이 갑니다. 특히 우리가 그 자리에 사랑이 아닌 짐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.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조용히 위로받고 또 누군가는 용기 내어 한 통의 전화를 걸게 되길 바랍니다. 서랍 속 봉투보다 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가길 바라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당신의 이야기도 다음 영상에서 함께 들려주세요. 고맙습니다.